네, 현재 시간 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코스피, 코스닥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살짝의 윗꼬리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조금 내려오는 듯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강한 2차 전지 힘입어서 886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또 에코프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레모니서치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에코프로 이야기 첫 번째 실시간 특징지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죽지세 에코프로 70만 원 뚫었다. 정말 요즘 에코프로 관련한 밈, 뭔가 좀 유머러스한 그런 개그 짤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요. 과연 언제까지 갈까? 안 산 네가 살 때까지 갈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돌고 있는데 제가 에코프로를 살 때까지 에코프로가 움직이려나 뭔지 오늘도 좀 상승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는 기대감? 마지막이란 말을 잘못할 뻔했네요. 기대감? 네. 그 정리하라는 얘기죠, 저보고. 네네. 네. 그 기대감이 좀 유효했죠.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주가가 71만 4천 원입니다. 23% 올라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네. 우리 앵커님 사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요? 네. 제가 정말 오늘 네. 사려고 했어요. 한 주라도. 네. 근데 두 주를 채 못 사가지고 가격이 너무 비싸. 한 주는 사셨네요, 그러면? 한 주도, 그러니까 한 주 살 바에 그냥 안 사겠다 해서 안 샀어요. 네. 결론이 나왔습니다. 더 시청자 가겠네요. 여러분. 네. 주가는 고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 주라도, 일단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별 얘기 많은데, 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이제 약간 구조적인 문제까지 들어와 있고요. 공매도가 삼성전자의 거의 50% 이상 많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상황들 쪽에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보통 카드 게임 같은 거 하죠. 물론 내일 이제 실적 발표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먼저 강하게 빡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 보면 접어야 되죠. 근데 안 접고 그냥 버티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여기서 가장 불안하고 힘들겠느냐? 공매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반대로 이제 청산이 들어오는 과정 쪽에 나오는 이런 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더 구조적인 흐름이 가세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내일 실적 발표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1분기 영업이익 FM 가이드 기준으로 보게 되면 1,137억,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76% 늘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1분기 영업이익 1,976억, 266% 오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주가에 올라온 동력이겠죠. 그런 쪽에서 내일 일단 실적 발표 쪽에서 실적 전망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는 현금 흐름 관련된 쪽.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를 하는 관점 쪽에서 실적에 나서 이제 돌아온 다음에 그거를 투자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 현금에 대한 동향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는 FCF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동향들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느냐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기대하는 게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IPO 관련된 얘기들. 맞아요. 특히 에코프로 쪽에는 걸출한 스타가 밑에 3개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에코프로가 비싸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애써 단순하게 그냥 시장에서 나오는 지분 이거를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밸류와 그냥 단순하게 갖고 있는 장부 밸류만 보다 보니까 에코프로 지주사니까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현실화시켜야죠. 그렇게 되면 지금 시총 20조대 들어오는 게 비쌀까요? 그만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도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오르다 보니 공매도 세력들은 다시 또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어디까지 한번 봐보자, 가는지 봐보자 하면서 또 팔지 않고 이러다 보니 계속 주가가 70만 원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또 뉴스를 찾아보니까 IRA보다 센 미국의 환경 규제가 이번 주 중에 또 발표가 된다면서요. 네네. 그것도 전기차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던데. 네, 그래서 주말에도 이제 이번 주를 좀 이렇게 좀 미리 생각해 보면은 화요일에는 실적 발표고 또 기대감도 있을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예정으로는 현지 시간 수요일
네, 그러면은 또 이게 2차 전지가 이제 상승할 만한 이제 모멘텀이 한 주에 몰려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강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 뭐 강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내용 살펴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총 판매 자동차 배출가스를 이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2032년에 뭐 아직 좀 멀긴 했지만 이런 것도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한다는 거죠. 이번 주에 발표하니까. 그래서 2032년까지 전체 차량의 67%를 전기차로 이제 대체할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를 이제 비중이 이제 침투율이 정말 많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배터리 이제 공급망 이제 구축에 대한 당위성이 좀 더 센티멘탈하게 좀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살펴볼 만한 게 지난주 이제 LG 엔솔에서 실적 발표를 봤을 때 네. 이제 그 첨단 제조 생산 혜택 AMPC 이제 그쪽의 혜택을 이제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 보면은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반영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따지면은 올해부터 3년간 이제 누적해서 지배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은 LG엔솔이 3년 동안 누적으로 해서 6조 1천억 원, SK온 같은 경우가 2조 5천억 원, 삼성 SDI 같은 경우가 5천억 원 가까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요일날 발표될 것을 전망해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감소되기보다는 그리고 이 정도는 또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이 해볼 수 있을 거고, 이게 또 이제 반영된다면은 이게 또 이제 모멘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제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고 좀 이렇게 엇갈리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실적 발표한 다음에는 또 리포트가 또 나오겠죠. 쏟아지겠죠, 리뷰 네. 리포트. 그러면은 그 리포트들의 또 얼마나 좀 의견이 정말 다를지. 그래서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그걸 맞출지 못 맞출지, 그리고 쏟아지는 리포트의 내용들이 참 어떤 내용일지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그 에코프로가 왜 오릅니까에 대한 여러 가지 짤들이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그 테슬라의 중국 메가팩토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르는 건데 그럼에도 너가 안 샀기에 또 오르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유독 연초에 뭐 테슬라다 아니면 정부다 미국의 법안이다 유럽의 법안이다 이 전기차를 둘러싸고 있는 뉴스 온갖 재료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궁금한 게 이게 앞으로도 이만큼의 속도로 쏟아질까요? 아니면 연초라서 좀 몰린 겁니까? 네, 일단 메가팩토리 관련된 얘기죠. 네. 근데 이걸 헛갈리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아닙니다. 아, 메가팩토리. 메가팩토리입니다. 네네네. 결국에는 메가팩을 제조한다는 얘기입니다. 메가팩이 뭐냐면은 ESS 관련된 쪽에서 테슬라가 야심차게 밀고 있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ESS인데 자꾸 기가팩토리랑 헛갈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에 가서도 상하이에 가서 이거를 키우겠다는 입장이고,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은 지금 메가팩 같은 경우 지금 1시간당 한 3,600명이 쓸 수 있는 전기를 그대로 담아 놓을 수 있는 하나의 ESS 장치라고, 저장 장치라고 장치. 예,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총 저장 용량을 한 40기가와트까지 떼서 1만 개 정도까지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거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여러 가지 또 전력 쪽에 저장 장치 쪽은 앞으로 많이 키우겠다라는 입장이겠죠. 그런 쪽에서 관련주가 있는데 왜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LFP 관련된 쪽에서 ESS 하는 부품 관련된 쪽은 아모그린텍이죠. 아모그린텍이요. 네, 이 회사가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참 좀 안타깝게도 좀 못 받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하지만 이쪽에 나중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레벨업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는 전략이 테슬라 자동차를 통해서 나오는 변화보다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확장되는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변화들도 한번 이번 주엔 계속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이 메가팩토리 이야기로 인해서 오늘 2차 전지주 쪽으로 올랐는데 실상 그 내용을 따지면 에너지 저장 장치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그 저장 장치 아모그린텍과 관련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도 같이 덧물어 주셨고,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의 의견 쭉 보니까 최근 그 증권가의 뷰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증권가의 비유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예, 좀 예.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이 증권가에서 에코프로 BM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 시선이 많더라고요. 남들은 다 지주사들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왜 에코프로만 유독 할인율이 아닌 프리미엄을 적용하느냐. 그래서 좀 고평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두 분은 그런 분석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나도 그거는 시청자들과 마찬가지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견이신 건지요. 네, 저 역시나 이제 에코프로는 이제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게요. 네네, 네. 네,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등산 오를 때 보면 마지막 이제 정상을 남겨두고는 항상 매번 항상 가파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진짜 어디가 골점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뭐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기자님이라고 하면은 혹시 모르니까 100만 원짜리 한번 이렇게 기사를 한번 미리 써놓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막판에는 이제 더 이제 상승각도 가팔라질 수 있으니까 네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이렇게 한번 일봉, 주봉, 월봉이 있으면 연봉도 한번 봐보시면 이 두 종목 보시면은 연봉이니까 장대 한번 쭉 올라와 있겠죠. 근데 그 작년 말의 종가가 에코프로가 10만 3천 원이었고요. 네. 에코프로 BM이 92,100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봉 장대 양봉을 보시면은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지금 이제 4월 중순인데 한 7배 상승한 거고, 네, 에코프로 BM이 한 3.4배 정도. 그러니까 참 시장의 평가를 참 한다는 게 한 4개월 동안 7배 상승한 종목을 참 평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또 이제 아까 이번 주 뭐 실적 발표 수요일 날 이제 관련돼서 뭐 긍정적인 거 이제 또 발표된다고 얘기했는데, 한 가지 또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게 있네요. 이게 뭐냐면은 IRA 관련돼서 외국 우려 단체, 외국 우려 그 세부 지침이 발표가 안 됐어요. 근데 곧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럼 이게 뭐냐면은 한국과 중국의 합작법인이 지금 말씀드린 이슈에 영향권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한중 합작사가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지금 뭐 한 가지 이제 합작사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뭐 SK온이랑 에코프로랑 중국의 이제 거린메이가 합작사 한 기업이 있어요. 합작사가. 근데 사만금에다가 1조 넘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뭔가 좀 계획에서도 좀 변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발표될 이 세부 지침에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명쾌하게 대표님이 정리해 주세요. 네. 우리 이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리고 왜 증권가의 의견과는 조금 난 다르게 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들의 원리, 논리인 할인율이 아닌 프리미엄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뭐 되게 공부 많이 하시고 네. 똑똑하신 분들이 리포트 쓰는데, 제가 어떻게 작은 뭐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제가 에코프로 말씀드릴 때 비싸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왜 평가를 지금 보이는 거 안쪽으로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장부가액으로만 보냐? 그렇죠. 네. 그것 쪽으로만 보는 게 제일 부담스럽고, 그럼 만약에 또 에코프로 BM이 늘어갈수록 이제 물론 지분이 한 46%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당연히 반값, 거기다 또 반값까지 해줬을 때, 그럼 에코프로에 들어가는 게 한 5조밖에 가치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걸출한 스타 3명을 왜 무시하느냐? 이쪽에서 에코프로 CNG, 모터리얼즈, 이노베이션 이 회사에 대해서 한 에코프로 나올 때마다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그 가치가 그러면 합산해서 만약에 한 3조에서 5조까지만 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0조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IPO를 데뷔를 했었을 때 그 정도밖에 못 받을까요? 그러면 에코프로에 대한 가치는 지금 20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싼 걸까요? 라고 하는 물음을 계속 제가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내일 실적 발표가 예상이 돼 있는데, 실적 발표 쪽에서 지금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저희는 눈높이가 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비슷하게도 맞출 수가 있는데, 근데 많이 올라가는 눈높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하고는 좀 흔들릴 수는 있겠죠. 이런 점들은 감안하시면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에코프로 이야기 다시 한번 다뤄봤고요.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788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셀바스 AI가 급락했습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한 건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 배경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이제
주주 배정, 유증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정말 신사업이고 중요한 그 분야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의료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교육, 또 이제 메타로빌리티가 있는데 메타로빌리티가 뭐냐면은 이제 메타버스, 로봇, 이제 모빌리티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딱 들어보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 바이오 헬스, 의료 쪽이 왜 중요하냐면은 최근에 정부가 또 5년 내에 바이오 헬스 이제 11만 명 육성하겠다라는 이제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또 이쪽 시장이 뭐 바이오 산업보다 더 크다 이런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코멘트도 있었고 또 이제 교육도 살펴보면은 중요한 또 일정이 있어요. 이제 뭐 교육주와 이제 나중에 연관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리면은 정부에서는 다음 달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계획 발표 예정에 있고 또 8월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또 개발 가이드라인 이제 마련할 것으로 이제 정부에서 관심이 갖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메타로빌리티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계속 적자를 나고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까지 3년 연속 지금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순이익의 규모가 아주 크진 않죠. 네. 근데 이쪽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현재 시가총액 비중 대비해서 지금 유증 규모가 시가총액 한 5천억이니까 20%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한 20% 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20%는 아니고 한 15%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규모도 막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같진 또 않고 그래서 회사에서 그래 이번에 유증 그래 신사업에 투자할 거고 무리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 하는 김에 이번에 진짜 한번 주주한테 그래서 주주 가치를 향후에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좀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내용이나 뭐 분야를 보면은 네. 회사에서 뭐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 유상증자에 대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원래 네. 정말 기대되는 사업 혹은 커지고 있는 사업에서 유상증자가 가끔 나오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 네. 말은 즉슨 뭔가 유상증자가 약간 걸렸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시설 투자나 뭔가 투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자금에 따른 유상증자여서 그런 겁니까? 정확하게 워딩을 보게 되면 네. 약간 이제 제조업 계열 쪽에 제조업 같은 경우 어떤 유상증자를 통해서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앞으로 매출을 더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간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즉 수주를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호재로 반영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닙니다. 제조업이 아닌 상황 쪽에서 약간 AI 의료, AI 교육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약간 자금의 확실성보다 약간 좀 어떻게 해서 효과가 나올까라고 하는 좀 불안감이 좀 더 큰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약간 채무 상환 자금, 운영 자금을 위한 거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운영 자금인데 그걸 이제 투자 쪽으로 쓰긴 하겠지만 그에 따른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조금 더 혼란이 들어오는 관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확인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기술적인 것까지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네. 지금 제 화면 잠깐 잡아주시게 되면요. 지금 주가가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 그러니까 즉 23,000원대 안쪽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야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을 가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자리 쪽에서 못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시도하다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유상증자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 쪽에서 변하다라고 하게 되면 23,000원대 이상에서 비중 좀 줄였다가 차라리 또 흔들렸을 때 다시 저점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AI는 의료가 최고입니다. 성과를 의료? 가장 많이 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의료 쪽의 AI 회사는 아시죠? 루닛, 뷰노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성과가 잘 나올 거라고 스터디해 보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셀바스 AI의 이 주가 하락 그리고 사실 오후장에 좀 외국인의 매수 들어오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23,000원 위에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니까 살짝 비중을 줄여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드렸고요. 이 셀바스 AI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최근에 오픈 AI라던가 악재들이 겹쳐지면서 AI 지수들이 상대적으로 좀 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종목들은 다시 또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매수하는 게 좋을지 미리 담아보는 게 좋을지요? 조금 기간 조정도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셀바스 헬스케어의 대주주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오히려 하락폭이 더 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도 좀 주가 안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5, 6월 달에 좀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5월 초에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가 출범을 할 예정이고 또 상반기 중에는 인공지능 법안 입법될 예정이고 또 6월에는 이제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가 이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좀 열어둬야 되겠지만 네. 지금보다는 5월이나 좀 6월에 좀 더 뭐 좋은 주가 흐름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구간 조정했다고 빠르게 들어가기보다는 5, 6월 쪽에 나오는 뉴스를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그때쯤에 쉬어갈 타임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때쯤에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 셀바스 AI 한 구간 13% 넘게 내리고 있고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 좀 만나보겠습니다. 계속 기업 가치 불확실해 롯데 관광개발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외부 감사인 우리회계법인에서 롯데 관광개발에 계속 기업 가치 불확실이라는 표기를 했어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5배나 많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실까요? 네, 조금 그렇습니다. 네. 모르는 사실 아닌 거고. 근데 그걸 갑자기 끄집어내서 주가를 밀어버린다는 건 좀 네, 좀 그렇습니다. 약간 네. 타이밍이 좀 그랬다. 네, 좀 악의적인 느낌도 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2022년 감사 보고서는 벌써 어느 정도 다 나왔을 상황들인데 맞아요. 거기서 계속 기업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언급을 한 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부분, 그리고 또 유동부채가 9,850억, 지금 유동 자산이 652억. 이거 부채 비율이 지금 지난 2000% 이상 넘어간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11월 달에 또 만기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리픽싱 할 걸로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다시 2000%대에서 이어지는 부채 비율 가지고 재무제표만 보면 아이고 이 회사 큰일 났네 생각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설 투자를 통해서 이제 레저 단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영업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걸 상환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코로나19가 끼어 있다 보니까 더 타격을 받았던 거죠.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쓴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게다가 또 감정평가액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겠죠. 네. 근데 지금 감정평가가 1조 5천억으로 지난 드림시티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50%엔 7,500억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쪽에서 자금에 따른 어떤 이자 부담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망하는 회사 취급할 정도는 전혀 아닌데 조금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측에서도 그것과 관련한 해당이 없다라고 반론을 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11월 말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 네. 부분도 이제 리파이낸싱 이제 주관사 이제 선택해서 지금 뭐 준비하고 있고 또 대출했을 때보다 이제 리오프닝 우리가 이제 뭐 효과가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또 이제 뭐 연장할 수 있다. 뭐 이제 리파이낸싱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고, 근데 한 가지는, 최근에 또 이제 전환사채 납입이 또 이렇게 지연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 28일, 이제 100억 시비가 또 납입되는지도 좀 확인이 필요한 것도 있다. 라는 것도 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일단 이것에 대한 뭔가 불확실성 리스크 때문에 오늘 주가가 급락한 건 맞는데 사실 몰랐던 사실도 아니고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변수가 나오면서 롯데 관광개발이 많이 힘들었기에 주가도 쭉 밀렸었잖아요. 네. 이제 리오프닝 시기를 맞아서 회복하려고 있는 단계에 또다시 이 뉴스를 끄집어낸다라는 거에 약간 의구심을 품으셨거든요. 그럼 갖고 계신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흔들리고 오늘 급락했어 어쩔 수 없겠다 손절할래라는 방향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은 전략일지요. 성수기입니다. 네, 제주도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가고 싶죠. 네. 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맞아요. 와, 이제는 뭐 어디 일본 가는데도 이제는 20만 원대는 훨씬 그렇죠. 올라가 있더라고요. 비행기 값도 비행기 값이지만 숙박비 자체가 요즘은 네. 예전에 뭐 2, 30만 원에서 호텔에 숙박할 수 있었다면 기본 4, 50만 원을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실려고요. 네, 제가 보기엔 공매 또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도 공매도가 많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과연 이런 기사로 누가 이득을 볼 것이냐. 네. 이 부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오늘 저가 때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낙폭이 많이
줄었을 때 대응하시는 게 좀 어떨까 생각 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점을 더 키우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기다려보자. 그리고 오늘 이 소식 때문에 같이 다른 리오프닝주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힘들었던 뭐 화장품이다, 여행이다, 좋아지곤 있으나 재무 상태가 완벽히 깨끗해지진 않은 기업들이 많기에 이 롯데관광개발 보고 내가 갖고 있는 리오프닝주도 팔아야 되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기우라고 전해드려야 될까요? 네, 돈워리죠. 돈워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도 참 섹터별로 조금씩 흐름도 다르고 근데 흐름이 좋은 종목도 의외로 꽤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많죠. 그러니까 나는 리오프닝 쪽에서 관심이 많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흐름이 괜찮은 쪽, 또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좀 수급이 좋은 쪽으로 좀 이렇게 뭐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 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리오프닝주들 흔들릴까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네요. 두 분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